자, 일단은 진도책에서 질문할 문제 있으면은 질문을 바꿔요. 그 다음에 유형책, 그러니까 1번을 진도책, 2번을 유형책에 할게요. 그래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고 없으면은 넘어가고 이렇게 할게요. 우리 이제 저번에 첫 번째 시간 나왔었죠? 공부하기를. 자, 8페이지부터 확인합시다. 그 중간에 선생님이 이제 한 명씩 불러서 피드백 주기도 했죠? 자, 8페이지 괜찮고요. 9페이지 괜찮고 10페이지 그 다음에 중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문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또 따로 설명을 할게요. 자, 11페이지 그리고 자, 12페이지 얘도 30번 같은 유형은 이제 합차로 정리하는 거 얘기했죠. 13쪽도 괜찮나요? 이렇게 넘어가고 14페이지 43번 자 얘를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뭐냐 이렇게 뭐 베이지처럼 색칠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나뉠 거 있어요. 43번을 보시면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다. 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요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자,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더하기 0이다. 자, 요걸 이용하래. 그러면 요거 이 식 형태에서 얘가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뭐 얘 가지고 정리를 하거나, 그쵸? 근데 지금 분모를 보시면 x 4제곱이 있으니까 얘네게 따로따로 분리시킬 수가 있죠. 우리가, 그쵸? 자, 그러면 먼저 얘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자, 얘랑 얘 나누면 플러스 x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은 지금 분모에 x가 있겠죠. 이렇게 x분의 1 자, 이렇게 나누면 분모에 x 세제곱이 있겠죠? 아, 그럼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나서 봤더니 뭐가 공통된 형태가 보이시나요? 지금 자,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형태를 우리가 얘네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죠. 그치? 곱셈 공식 이용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은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a인데 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지금 얘네 세제곱 이렇게 바꿨고요. 자, 플러스 x 더하기 x는 1. 자, 요거 계산하는 얘기죠? 아,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x 더하기 x분의 1. 자, 얘만 잘 계산하면 되겠죠? 그건 이제 어디서 구해야겠어? 여기에서 구해야겠지, 그치?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x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x로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뭔가 얘가 세제곱이니까 안 맞죠. 그래서 지금 차수를 보아하니 4차 2차니까 얘를 x제곱으로 나눠볼게요. x제곱으로 이렇게. 그럼 뭐를 알 수 있냐? 자, 얘는 아직 모르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 값이 7이라는 게 나오죠. 그치? 근데 우리 요거 가지고서 얘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곱셈 공식 변형을 한번 이용하면 되죠. 각각의 제곱은 어떻게?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잖아요. 근데 이제 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겠지. 그치? 얘가 9가 돼야겠죠. 그럼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은 풀마 3인데 플러스 3이 돼야겠죠. 왜? x가 뭐라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끝났어요. x 더하기 x분의 1, 이 값이 3이니까 자, 여기다 다 3을 집어 넣으면 끝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얘가 21이다. 그래서 x를 당연히 직접 구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자, 워크북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워크북.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워크북 문제와 거의 비슷해요. 그 진도책 거랑. 자, 4페이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4페이지 있나요? 4페이지. 뭐요? 5페이지. 자, 넘어가 볼게요. 6페이지. 여기도 괜찮고. 7페이지. 오케이. 자, 8페이지. 자, 33번. 지금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을 계산하네요. 그쵸? 그럼 이제 얘 곱셈 공식을 뭔가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 얘 변형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형태예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형태죠? 우리 이런 거 어떻게 곱셈 공식 변형시켰죠? 이렇게 바꿨죠. 그치? 그러면 지금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은 자, 전체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왜냐면 x랑 x분의 1은 1이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 x 빼기 x분의 1만 구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방금 설명한 문제랑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얘 지금 넘겨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고 자, 내가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누면 뭐가 나오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자, 이 넘어가니까 11이다 여기 나오죠.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곱셈 공식을 여기에서 뺀 거 제곱 이용해서 바꿔야겠죠. 그치? 자, 이번에는 플러스 2ab죠? 플러스 2ab. ab가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요 값이 얼마? 요게 9니까 x 빼기 x분의 1은 자, 이제 여기서 결정해야겠죠. 플러스 3일까요? 마이너스 3일까요? 이제 그거는 뭐 가지고 판단하면 돼? 얘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금 둘 중에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1보다 크면은 역수치하면 작아지고 이건 알아두세요. 1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같은 거 보세요. 역수치하면 역수가 더 커져요. 양수일 때. 그래서 지금은 이 뺀 값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양수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플러스 3으로 결정하면 끝. 그래서 여기 자리에다가 이제 또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7 더하기 9가 되겠네요. 36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 형태. 자, 또 있나요? 35번.
자, 지금 얘 문제 보시면 6제곱이 나와 있어요. 그쵸? 6제곱. 우리가 당연히 6제곱 바꾸는 거 안 배웠어요. 그쵸? 저기 이제 제곱이나 세제곱까지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제곱이나 세제곱 형태로 바꿔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식에서 얘는 이제 많이 나온 거니까 바로 x로 나누면 뭘 얻어낼 수 있죠? 넘겨서 x로 나눠볼까요? x 빼기 x분의 1이 1이다라는 거 얻어낼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6제곱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죠? 그럼 얘도 지금 어떤 형태야? 곱셈 공식 지금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형태 이용하는 얘기죠. 이제 바꿀 때 한 번에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먼저 얘 형태를 먼저 써봐. 얘는 이런 식으로 변형시켰잖아 우리가.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바꿔볼게요. 얘는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이죠. 얘네도 곱하면 1이니까 3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만 결정하면 돼요? x제곱 빼기 x제곱분의 1만 결정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치?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얘는 합쳐잖아. x 빼기 x분의 1이랑 x 더하기 x분의 1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뺀 게 1이야. 자, 얘가 1이니까 결국 얘만 보면 끝나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 자, 이거는 우리 뭐 중학교 때도 나오는 거죠? 더한 거는 어떻게 구해요? 직접은 못 구하고 뭐 시켜줘야 돼? 제곱시켜서 뺀 거하고의 관계 살피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데 플러스 제곱이랑 마이너스 제곱이 같아지려면 여기에다가 뭐 해줘야 돼? 플러스 4ab 해주는 거예요. 그치? ab 값이 1이니까 이렇게. 자, 정리합시다. 1이니까 1 더하기 4니까 얼마? 자, 5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이 5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루트가 마이너스 루트가. 자, 얘 이제 뭐 확인해야죠? 그치? x가 1보다 크니까 뭐 당연히 양수겠죠? 플러스 루트.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이 루트 5니까 루트 5를 집어넣기만 하면 계산이 끝나겠지. 여기에다가 루트 5 3번 곱하면 돼요. 루트 5 세제곱은. 그러면 5 루트 5죠? 5 루트 5 3 루트 5니까 8 루트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복잡하죠. 6제곱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배운 거는 제곱이나 세제곱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겠고요. 아니면은 얘를 제곱으로 바꿔도 돼요. 왜냐면 참고로 그냥 위에 쓰기만 할게요. 6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꿔도 돼요. 얘는 세제곱의 제곱 빼기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뭐 합차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는 또 곱셈 공식 변형해서 또 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굳이 이렇게만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진도책 넘어와서 우리 14쪽 이어서 볼게요. 자, 저번에 이제 곱셈 공식 다 정리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제곱 위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이 3개짜리인 애들 있죠, 그쵸? 얘네들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애들인데 일단은 얘는 어디서 파생된 거예요? 이거 3개짜리 제곱시킨 거에서 파생된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모두 다 2차항이 나왔었죠.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거죠. 여기에서 얘만 따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 거야? 이항을 시킨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곱셈 공식을 알면은 굳이 뭐 얘를 따로 외울 필요가 있나요? 절대 없죠. 그래서 곱셈 공식 얘를 잘 알아두시면은 여기에서 얘 정리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참고 등장하는 거 많이 봤죠, 그렇지? 자, 얘는 이제 2배 하면 전부 다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뀌는 거. 근데 2를 곱했으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준다. 자, 이것도 문제 나올 때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원래는 한 4개 엮어서 전부 3차함짜리 있죠. 자, 요거 인수분해 형태야,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요, 마이너스 3abc를 이항을 시킨 거야. 이항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3차 마이너스 3abc까지 해서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공식은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물론 얘를 학생들이 기억하기 어려워해요.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좀 공부할 수밖에 없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잘 보세요. 자, 여기 있는 2차식 있죠? 자, 얘는 또 뭐 가지고 물어보기 좋을까요? 시험에서. 이런 거. 지금 딱 보면은 이거 있죠? 그치?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이것도 같이 엮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 공식이 얘가 시험에 되게 자주 물어본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대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바로 나오죠? 세제곱. 자, 이거는 공식을 못 외우면 못 풀어요. 곱셈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럼 일단 얘의 세제곱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원래는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3abc가 붙었지? 그거를 그냥 이항시킨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웠던 인수분해 공식 뭐야? a, bc 더하고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 a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치?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각각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구하시면 되겠죠, 그치? 자,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값은 a, bc 더하기 얼마? 자, 얘는 3. 그 다음에 제곱이 자, 얘는 10이래요. 자, 그 다음에 3개 곱한 게 2래. 그럼 이제 얘가 2니까 이만큼 얼마? 6이 되겠지, 그치? 그럼 지금 뭐를 구해야 돼요? 자, 얘 지금 이 부분을 구해야 되는데 얘네 마이너스를 묶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구해야겠죠,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 자, 뭐를 이용해야 돼, 지금? 자, 더한 값이 나와 있어. 제곱을 시켰어. 그럼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요거 더한 거 제곱,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겠지, 그치? 여기에서 이 곱한 애들을 구해야겠죠, 그쵸? 자, 얘 정리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2배에 2개씩 곱한 애들 나오지? 자, 근데 지금 ABC 더한 게 4니까 자, 4제곱이니까 얘는 얼마야? 16이죠, 그쵸?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이 자, 요만큼이 10이잖아. 자, 그러면 자, 요만큼이 6이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A, B, B, C, C는 얼마? 3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한번 반영시키면 돼요. 자, 이제 끝났어요. 대입만 잘하시면 계산이 되겠죠. 자, 정리합시다. 여기 이렇게 쓸게요. 4, 자, 10 빼기 3 더하기 6.
자, 47에 28 더하기 6 얼마? 34 이런 식으로 비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곱셈공식 변형에서는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인데 참고로 이제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관학교라고 하죠. 사관학교 시험에서도 요 곱셈공식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참고를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을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게 자, 이렇게 문자 2개씩을 곱했어. 자, 이걸 구하래. 근데 이제 문제에서 더함값을 기본적으로 알려줘요. 더함값.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2개씩 곱한 거, 3개짜리 곱한 거. 그럼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보통 학생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다 전개해요. 자,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개하지 마. 전개 x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건 전개해서 못 풀어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잘 보세요. 지금 이거 다 전개하면 미지수가 너무 많죠. 그치? 자, 이제 미지수 개수를 우리가 줄여야 돼. 이거는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건데, 미지수 개수를 어떻게 줄이냐면요. 보통 얘는 자, 합을 이용해서 미지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합을 이용해서 미지수 개수를 줄인다. 이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 우리 했을 때 뭐 x 더하기 y가 1이다. 자, 이런 합 관계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x제곱 플러스 2y는 뭐 k다. 이런 거 이제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합 나와 있는 거 이용해서 문자를 바꿨지. y를 x로 바꿔서 자, 이게 뭐를 한 거냐면 이 합으로 표현된 식을 이용해서 미지수 개수를 줄인 거야. 하나로 줄인 거야. 그쵸? 그럼 잘 봐. 여기서 이렇게 더한 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x 플러스 y는 미지수가 2개죠. 그치? 근데 x 플러스 y를 여기에서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를 3-z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바꾸면 뭐가 줄었어요, 지금? 미지수 개수가 하나로 줄었죠. 그치? 그럼 미지수 개수가 줄면은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해요. 그래서 지금 얘는 그걸 이용한 거고, 정리를 하면은 결국 3-z, 3-x, 3-y 형태가 나오니까 미지수가 한 개로 줄은 상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요 앞에 똑같은 애가 있을 때 전개하는 거 선생님이 연습했죠. 이거 전개할 때 누구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3 기준 생각을 했죠. 그치? 3이 3개, 2개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3이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정리가 싹 된다는 얘기. 이해가시나요? 다시 이거 절대 전개해서 못 풀어요. 왜냐면 2개니까 항이 전부 8개 나와. 다른 게. 못 구해요, 그건. 근데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꼭 이걸 다 전개하더라고요. 자, 그럼 49번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문제 보시면 자, x, y, z의 합이 나와 있어요. 그쵸? 이 문제 의도는 뭐야? 요거 지금 미지수 개수가 너무 많아. 이걸 직접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합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변형시켜라 이 얘기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여기에서 z를 넘기면 되니까 자, 뭐라고 변형시킬래? 2-z. 자, y 플러스 z는 x를 넘기면 되겠죠. 마지막 z 플러스 x는 y를 넘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미지수 개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런 거 정리할 때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똑같은 게 하나씩 붙어 있으면 자, 얘가 기준이야. 2가 기준이요.
그러니까 전개했을 때 2의 개수에 따라 항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2가 아예 없는 것부터 정리할게요. 뭐가 나오죠? 이렇게 곱한 거겠지, 그쵸? 2가 아예 없는 거 마이너스 x, y, z. 그 다음에 자 2가 하나만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머지는 문자 2개씩 곱한 거겠지, 그치? 이렇게. 그쵸? 그럼 2가 하나 나오는 거는 형태가 어떻게 돼? x, y, y, z, x, z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렇게 쓸게요. 자, 2가 2개 나오는 경우. 자, 그럼 2가 2개니까, 나머지 문자 하나씩 곱해줘야겠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요. 자, 마지막 2가 3개 나오는 경우 그냥 딱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식 이용해서 대입만 잘 하시면 끝나요. 자, 해봅시다. x, y, z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 값은 1. 자, 2개짜리 합은 얼마? 3이니까 이 얼마? 플러스 6. 자, 지금 얘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4 x, y, z죠? 넣은 거. x, y, z 넣은 게 2니까 마이너스 8. 마지막 플러스 8. 자, 계산하면 얼마? 7. 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 그래서 지금 뭐 밑에도 계속 나오지만 전개하지 말고요. 그렇죠? 합이 있으니까 미지수 개수를 줄여라. 미지수 개수를 하나로 줄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6페이지. 우리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지만 곱셈 공식 나오면은 이제 숫자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는 뭐 꼭 나와요. 그렇죠? 얘는 뭐 방법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어떤 숫자를 그러니까 치환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반복되는 숫자나 아니면은 좀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미지수로 바꾸죠. 자, 52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 뭐를 치환해야 될까요, 숫자? 이러면 이제 곤란해요. 자, 얘를 이제 x라 두고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자, 지금 보기가 힘드네 이제.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 수학은요, 이 객관식 선지도 뭔가 이제 힌트가 되거든요. 10의 거듭제곱이 등장하네? 그럼 이제 기준이 뭐야? 10 거듭제곱이 기준이라는 얘기구나, 그렇죠? 그럼 지금 딱 보니까 얘네 지금 10 기준으로 10-2, 10 플러스 2 자, 이런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10을 x라 두고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이제 치환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그럼 8은 뭐라 쓰면 돼? x 마이너스 2. 자, 12는요? x 플러스 2. 자, 그럼 이제 104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100 더하기 4니까 자, x 제곱 더하기 4. 그럼 만 16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만은 10의 4제곱이니까 x 4제곱에다가 16을 더한 거고, 이건 우리가 많이 본 거네. 연속해서 합쳐 나오는 케이스죠? 그치? 그걸 이렇게 이제 숫자로 숨겨놓은 거네요. 그쵸? 자,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x 제곱 빼기 4.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x 4제곱 빼기 16. 자, 마지막 정리하면 x 8제곱, 자, 16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5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x가 10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53번 문제 잠깐 보세요. 이거 뭐를 x라 둘래요? 뭐를 치환할래요? 보이시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108, 109, 110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뭐 얘네 셋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긴 한데
109 가지고 해야겠죠, 그치?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유형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활용 문제는 이제 도형에서 많이 나오고요. 이것도 뭐 사실 우리가 중학교 제곱근 문제에서도 뭐 비슷하게 나오죠.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만약 원에서 관절 이런 거. 뭐 따로 뭐 개념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식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이런 걸 잘 못해요. 직육면체잖아. 그럼 모서리 다른 게 3개죠. 가로, 세로, 높이. 그거를 미지수로 줄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그림만 딱 보고 그냥 막 직접 구하려고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선분 길이 미지수 표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미지수 표현. 활용 문제는 요게 핵심이지 사실. 자, 미지수 표현을 안 하면은 식을 못 세우잖아. 그렇죠? 꼭 해주셔야 돼. 뭐 x, y, z라도 상관없고 뭐 a, b, c라도 상관없고. a, b, c라 줄게요. 가로, 세로, 높이. 얘를 뭐 아시겠지만 우리 그 입체분형에서는 선분이라 안 부르고요, 모서리라고 불러요. 그렇죠? 자, 모서리 직육면체 똑같은 게 몇 개씩 있어요? 4개씩 있죠? 하나, 둘, 셋, 넷. 얘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모서리의 합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래? A, B, C 똑같은 게 몇 개씩? 자, 4개씩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게 얼마? 44다. 이렇게. 그럼 이제 4로 나누면은 뭐를 알려준 거야? A, B, C 합을 알려준 거죠? 11이다. 그 다음에 건널비. 자, 이제 똑같은 직사각형이 2개씩 있죠? 우리 직육면체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 그쵸?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 넓이가 3개 나오겠죠? 이렇게 A, B, C 2개씩 곱하면 A, B짜리 있고 BC짜리 있고 CA짜리. 근데 똑같은 직사각형이 몇 개씩? 2개씩 있으니까 자, 얘가 뭐냐면 건널비. 그게 얼마? 72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이제 딱 봐도 형태가 보이시죠? 얘는 뭘 알려준 거야? 2개씩 곱한 거의 합이 얼마? 36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구하래? 대각선 길이 구하래. 자, 여기 이거 익숙하죠? 이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되는데, 자, 얘를 빗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연장해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 길이는 10고요. 자,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밑에서 피타고라스 써야 되죠. 그치? 밑에서. 맞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다가 뭐 씌운 거야? 루트 씌운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지금 뭐야? a 제곱, b 제곱, c 제곱 루트 씌운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거 제곱, 얘 제곱시키면 루트 사라지고 이거 더했어. 그거의 제곱이죠, 우리. 자, 그럼 지금 보이시죠? 요거 곱셈 공식 이용해서 얘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쵸? 근데 이제 뭐가 낀 거야? 도형 해석이 낀 거죠, 그쵸? 그거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 제곱시키시다. A, B, C 전체 제곱은 자, A제곱, B제곱, C제곱. 자, 그 다음에 요거 2배잖아요. 그럼 뭐라 쓰면 돼요? 플러스 70이라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A, B, C 더한 게 11이니까 얘가 얼마? 121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121 빼기 71을 하시면 되겠죠. 그치? 49인가요? 49가 돼야겠죠. 근데 49라 쓰면 이제 틀려요. 보통 학생들이 49라고 많이 써. 왜? 루트 49니까 7.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 틀려온 애들 되게 많아요. 루트를 씌워주는 거.
마지막에. 정답 7이고요. 그러니까 뭐 활용이 어떤 건지 알겠죠?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문제 많이 풀면서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18페이지 보시면 도형이 뭐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이런 거 푸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나눗셈으로 합시다. 유형 13번.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다항식 단어는 뭐가 위주냐면요, 곱셈이랑 나눗셈 위주예요. 그쵸? 지금까지 이제 곱셈 쭉 한 거야. 곱셈 중에서 이제 곱셈 공식 이용한 문제들이 대다수죠. 자, 우리 나눗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직접 나누는 유형부터 문제에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을 일일이 다 쓰기 너무 귀찮으니까 그걸 정리한 게 뭐였죠? 나머지 정리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당연히 직접 나누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죠? 자, 해봅시다. 우리 나눌 때 뭐가 중요하죠? 자, 여기 밑줄 쫙 치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낮아질 때까지 나눠야 나눗셈이 끝나는 거지. 요거 가지고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있는 모의고사들. 그러니까 우리 그 상수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나머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20을 뭐 7로 나눴어. 근데 나머지가 7보다 크면 안 되죠. 7보다 작아야 끝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다항식에서는 이제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67번은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직접 나눠봐라 이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얘를 나누는 거니까 이제 나눗셈 기호축 쓰고 여기 안에다가 얘 써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눠보세요. 자, 직접 나눴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목이랑 나머지를 구해봐라. 자, 요거 방법 어떻게 썼나요? 우리 나눌 때 뭐를 맞춰주는 거지 계속? 최고차항을 계속 맞춰주는 거죠? 최고차항. 얘를 맞춰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x제곱이 x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뭐를 곱해야 돼? x를 곱해야 돼. 그래서 x 곱한 거 밑에다 쫙 쓰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빼는 거지, 그쵸? 우리 상수도 예를 들어서 10을 3으로 나누면 빼잖아요. 얘도 똑같아. 빼는 거야, 더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빼면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내려오죠? 플러스 4 내려오고. 자, 그 다음에 또 최고차항 맞춰 나가면 되는데 이번에는 x제곱이 마이너스 x제곱이 돼야 되니까 뭐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겠지, 그쵸? 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얘도 마찬가지야. 빼는 거예요. 중간에 더하면 큰일 나요. 빼면 뭐야? 4x 플러스 3. 자, 차수 확인해보세요. 자, 지금 2차식으로 나눴는데 1차식이니까 차수 낮아졌죠. 그럼 나눗셈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쵸?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목 qx. 자, 얘가 뭐야? 나머지 rx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q2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얘가 qx인데 x 자리에다 뭐를 대입하라? 1을 대입하는 얘기죠. 1. 자, r-2니까 나머지 여기 x에다가 뭐 대입하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얘기죠. 마이너스 5.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뺄 때 이거 더하지 않도록 실수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유형 볼게요. 자, 얘도 똑같아요. 직접 나누는 건데 나눠서 한번 정리를 더 해주는 거예요. 자, 바로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얘를 얘로 나눴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자, 나누는 방식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이게 원래 방식이 나오죠. 자, 나눗셈 구조를 이용하자는 얘기죠. 지금 2x 4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0을 자, 뭘로 나눴어? 지금 fx로 나눴어요. 그쵸? 자, 그때 몫이 얼마예요? 몫이 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그냥 옆에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지금 이거 나눗셈 구조를 정리하는 거야. 이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뒤에다가 더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워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fx를 따로 구하라는 얘기죠. 얘를 따로 계산해보세요. 이런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fx를 구하려면 당연히 일단은 자, 얘로 나눠야 되겠죠. 근데 뒤에 얘는 일단 뭐 시켜줘야 돼? 이항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로 나눠주면 fx가 나오겠지?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자, 얘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항시키면 플러스 x로 바뀌니까 플러스 13x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죠. 자, 얘를 뭐로 나누면 지금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그게 뭐다? 그게 fx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자, 나눗셈을 이제 한번 시키는데 정리 한번 한다는 거예요. 시키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방식 나눗셈 뭐를 맞춰 나가야 돼? 최고차. 자, 뭐 곱해야 돼요? 2x제곱이 2x 4제곱이 되려면 x 제곱을 싹 다 곱해야겠죠. 시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얘는 빼니까 사라지고, 자,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2x 세제곱이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지금 빼는 거니까 바뀌어야 돼요. 자, 플러스 8x 제곱. 자, 지금 여기까지 뺀 거지? 그쵸? 이렇게 뺐어요. 이거 3개 뺐지? 그 다음에 하나 어떻게 해야 돼? 계산 안 하면서 하나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다항식 소수점 소수점 나눗셈 할 때 0 하나씩 내려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뭐 사실 두 개 다 내려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5까지 내려도 상관없는데 하나씩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 다음 최고차항 맞추려면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x를 곱해야겠지. 마이너스 x를 곱한다. 2x제곱 플러스 3x. 자, 마찬가지로 빼는 거예요. 자, 빼면은 몇 x제곱? 10x제곱. 그 다음에 10x. 자, 그럼 뺐으니까 이제 마지막 마이너스 15 내려와요. 자, 아직 나눗셈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지금 차수가 낮아져야 돼. 한 번 더 나눠야 되죠? 자, 뭐 곱해야 돼요? 지금 최고차항 맞추려면 플러스 5를 곱해야죠. 마지막 한 번 더 5를 곱한다. 그러면 나머지가 0이 되죠? 나머지가 0이 돼야 fx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 이렇게 나눴는데 나머지가 붙으면은 뒤에 더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가 뭐야? 얘가 fx죠? 정답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직접 나눈 거 연습을 했고요. 유형 15번은 이제 변형시키는 유형인데 별표를 치시고 얘가 이제 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엄청 복잡하다기보다는 그냥 관점을 바꿔서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형 보시면 x-a분의 1로 나눴대요. 얘로 나눴대요. 그럼 이제 다음식 쓰면 어떻게 되죠? 자, 얘로 나누면 뭐가 있고요? 몫이 있고, 그렇죠? 나머지가 있겠죠, 그렇지? 자, 얘 지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차수 어떻게 돼? 0차, 상수죠? 참고로 상수면은 그 미지수가 안 들어가잖아요. x 이런 게, 그쵸? 그래서 rx라고 안 하고 그냥 r이라고 표현해요. 보통 상수면.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고.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내가 ax-1로 나눈 몫이랑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변형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얘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변형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곱했으니까 다시 어떻게 줘야 돼?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앞에 a분의 1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몫은 qx가 아니라 a분의 1 qx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은 해줘야 될 게 뭐냐? 식 세우고요. 이렇게 식 세우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변형시키면 끝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얘는 좀 몇 개 같이 풀 거예요. 자, 78번. 자, 일단 문제에서 x-4분의 1로 나눴다. 이거 가지고 식 어떻게 세워야 돼? x는 자, 뭘로 나눴을 때? x-4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을 qx 그 다음 더하기 나머지 r이라고 하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워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게 뭐예요? 자, 4x-1로 나눈 몫과 나머지 물어봤지. 그러면 얘를 만들어야 돼. 근데 만드는 게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 4를 곱하면 되죠, 그치? 근데 4를 곱했으니까 어떻게 해준다 이 얘기야? 4를 다시 나눠준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자, 얘로 나눈 몫은 qx가 아니라 뭐야? 4분의 1 qx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대로 r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식변형을 유도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93번 뒤에 넘겨서 한번 보세요. 93번. 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거 마찬가지야. px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식 써야겠지. px는 2x 마이너스 14로 나눈 몫이 qx 나머지 r이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근데 이제 얘는 잘 봐. px가 아니라 뭐래? xpx래. 그럼 얘 만들어야겠죠. 얘를 만들어야겠지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엉뚱하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만드는 거지, 그렇지? 뭐 곱하면 돼? 양변에 x를 곱하면 되죠, 그렇지? 그럼 일단 얘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양변에 곱하기 x를 할 거예요. xpx는 x 2x-14 qx 더하기 r x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일단 만들었어.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해석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x-7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찾으면 돼요. 이해가요? 근데 이제 잘 보면은 x-7이 여기 들어있죠. 자, 지금 이 부분은
2로 빼내면은 x-7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자, 얘로 나눈 몫은 EX, QX고 나머지는 RX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에 정답이 없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얘로 나눴으니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뭐가 문제예요? 얘가 나머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누는 방식의 차수가 나머지 차수보다 커야죠. 그쵸? 자, 얘 지금 몇 차로 나눴어? 1차. 그럼 얘 나머지가 될 수 있어요? 아니야. 얘도 1차야. 그럼 안 돼. 그럼 잘 봐. 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막 변형시켜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x-7로 나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 부분은 x-7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이해가세요? 그럼 얘를 뭘로 나눠야 돼? RX를 뭘로 나눠야 돼? x-7로 한번 나눠줘야 돼. 이해가요? 왠지 이해가 이해 안 가죠? 이런 거예요. 잘 봐. 이게 선생님이 30을 자 4로 나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4 그러면 4 곱하기 5 이렇게 쓰고 더하기 10이라 썼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자, 얘를 나머지라고 하는 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3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죠. 왜? 아니 4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얘가 4보다 크니까 얘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나오겠지. 그치? 얘는 어차피 4로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보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10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30을 4로 나눈 나머지가 2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지금 얘로 나눈다 했으니까 얘로 한번 나눠주는 거야. X-7. 다음 할게요. 최고차랑 맞춰야 되죠. 뭐 곱해야 돼? RX니까 당연히 R을 곱해야 되겠지. 그렇죠? R 그러면 RX-7 R 이런 식으로 되죠? 자 빼면 뭐야? 7R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뭐가 문제냐? RX 이놈이 차수가 얘보다 낮지 않아. 그래서 한번 나눠줘야 돼. 더 차수 낮아지게. 그래서 지금 잘 봐. 얘를 x-7로 나눴더니 몫이 뭐야? 몫이 r이고요. 그치? 나머지가 뭐 나왔어? 7, r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줘야 돼. 그럼 잘 봐. 잘 봐. 지금 여기에서 이제 x-7로 나눈 몫을 구하려면 얘로 묶어줘야겠죠. x-7로. 정리할게요. 그럼 최종적으로 x-7로 묶으면 2x, qx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묶이고 플러스 7r 따로 떨어져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로 나눈 몫은 얘고 나머지는 7r이다. 왜? 차수가 낮아졌잖아요. 이제는. 그쵸?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데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이 다시 풀려면은 한 번에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눗셈에 대한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나누는 차수가 나머지 차수보다 무조건 커야 돼.
이거를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나눗셈을 제대로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없어요. 차수가 1차니까. 그래서 얘를 한번 나눠준 거야. 차수 떨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x-7을 묶어줘야지. 이제 얘로 나는 몫을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 작업을 한번 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봅시다.